드라마 5화가 방송되었는데요. 5화 엔딩은 어쏘 친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채 끝이 났죠. 평범하다 생각했던 하상기의 반전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상기는 식사 때마다 블로그에 올린다는 이유로 음식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쏘 친구들조차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게 동참하는 분위기였죠. 그는 돈에 대해서는 짠돌이이자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자본주의 미소를 장착한 변호사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인 류진에게 누군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하상기를 알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후 하상기에게도 알 수 없는 번호로 협박성 문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금수저가 서민 체험하는 거냐며 비아냥대는 문자부터 시작해 상담받은 사람인데 공감하는 척하더니 역겹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그에게 누군가 뉴스 기사 링크를 보내줬는데요. 기사 제목은 이것이었죠. 로스쿨 현대판 음서재라는 제목의 고위층 자녀 졸업 현황 공개라는 리스트였습니다. 그 첫 번째 리스트에 한국그룹 회장 장남인 하종기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야 그의 통장에 돈이 많은 이유가 밝혀진 셈이죠. 조창원은 우연히 하상기의 통장 잔액을 보게 되었는데요. 평범하다 생각했던 그의 통장에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죠. 놀란 조창원은 그 큰 돈을 가지고 왜 이사를 하지 않냐며 놀라워하면서도 놀리기 시작했는데요. 어쏘 친구들 앞에서도 하상기 통장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있다며 얘기를 했죠. 당황한 하상기는 조창우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조창원이 가장 부자라며 부추겼는데요. 그는 사업을 하는 부친이 한국그룹 하청을 받지 못하면 망한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었죠. 그런 그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등 기업의 장남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6화 예고에서는 모두의 시선이 하상기에게 쏠려 있는데요. 친구들조차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들한테도 밝혀야 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죠. 특히 조창원은 하상기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한데요. 자신은 그를 찐친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로서는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하지만 하상기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으로 보아 그에게도 사정이 있는 듯 보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서민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진짜 원한 삶이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죠. 1등 기업의 장남이 일반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그가 보여준 행동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든 예외는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위해 절대 권력을 가진 검사도 아닌 변호사로 부모가 키울 리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가정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장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외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영권을 두고 다툼이 있을 게 뻔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을 어쏘로 생활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6화에서는 그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죠. 안주형은 점점 희지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홍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희지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주형이죠. 6화에서 희지는 시계 도난 사건을 맡으며 바쁜 일상을 보냈는데요. 당사자는 당시 취해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답해했죠. 자신이 술에 취해서 무의식 중에 가져갔다면 집에라도 있어야 하는데 집에도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경찰에서 보여준 영상은 한쪽 면만 보여줄 뿐 100% 그가 가져갔다는 증거는 되지 못했는데요. 정황상 그가 가져갔을 거라는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CCTV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은 당시 사건 장소인 편의점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중국집에 달려있는 CCTV를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또 다른 난간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하필 가게 주인이 전과가 있어서 자칫 잘못 문제될 수 있기에 절대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으면 경찰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폐하에 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강희진은 어쏘 멤버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도 못한 채
중국집에서 매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조창원이 그곳 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이 함께 그 집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만만치 않는 사장이죠. 매 끼 일을 중식으로 해결하다 보니 이제 먹는 것조차 힘든 상황인데요. 결국 사장은 당사자가 나온 부분만 보여주겠다며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책임지라며 그 영상을 보여주죠. 그런데 영상에는 예상치도 못한 장면이 찍혀 있어서 모두를 당황하게 했는데요. 실제 편의점 테이블에 놓여있던 시계를 술 취한 당사자가 가방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는 취직도 못하고 남의 물건까지 훔치는 인간이라며 눈물로 자책을 시작했는데요. 강희진은 두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로서의 조언인데요. 오늘 영상은 못 본 걸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에게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누나라는 전제하에 하는 조언인데요. 자신 동생이라면 경찰에 자수를 시키겠다는 것이었죠. 어차피 고의도 아니고 자수를 하게 되면 정상 참작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약한 그가 이번 사건을 스스로 은폐한다면 그 마음의 짐을 평생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더 큰 고통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강희지의 조언대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희지와 조창원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희지의 불행한 가정사를 알게 되며 안타까워했죠. 희지는 7살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냈는데요. 이후 고모와 고모부를 엄마 아빠라 부르며 그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것입니다. 두 사람 덕분에 오늘날 희지가 밝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희지는 주형에게 자신의 의뢰인만큼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아마도 고모 부부가 너무 좋은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형은 이유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붙어 다니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넷이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희지를 위한 수저를 세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지가 못 온다는 배민정 말에 수저를 다시 제자리에 놓는 주형 얼굴에는 서운함이 가득해 보이죠. 주형의 머릿속은 온통 희지로 꽉 차 보이는데요. 더욱 조급해진 주형은 직진 모드를 선택합니다. 우연히 만난 희지에게 자신과는 왜 밥을 먹지 않냐고 불만스러운 말을 건네는데요. 영문을 모르는 희지는 당황해하죠. 주형은 지난번 밥 사기로 했으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밥을 사라고 하는데요. 희지는 알겠다며 기분 좋게 그러자고 합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주형의 마음이 자꾸 희지에게로 향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주형이 다정한 캐릭터가 아님에도 희지에게 간식까지 준비해주는 모습 하나로 이미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희지와 어떻게 더 가까워지냐는 것인데요. 말은 하지 않지만 희지 또한 주형을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죠. 만일 그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박수정에게 주형이 퇴근했다는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배민정도 주형이 희지를 좋아한다고 느끼는 듯 보이는데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희지가 바쁜 일이 있어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한다며 가버렸는데요. 주형은 한참 동안 희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이 모습을 배민정이 의미심장하게 지켜보는데요. 그러다 주형이 민망해할까 급히 냉면이 땡긴다며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마도 7화에서는 주형과 희지의 본격적인 썸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 접견변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조창원은 대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접견변을 하게 되었죠. 그 상대는 주가 조작으로 들어간 자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써가며 접견변을 붙여줬죠. 그는 주가 조작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없고 오히려 당한 개미들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게다가 조창원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다며 이따위 변호사 때려치고 자신 밑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폄훼하며 조창원의 자존심을 마구 짓밟아버렸는데요. 그럼에도 현실은 다음날 이곳에 또다시 와야 하는 자신의 처지였죠. 한국에서는 돈이 많으면
이런 주가 조작범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나라인데요. 정말 개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런 자들은 엄벌에 처해졌으면 하는 강한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